네,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월 평균 24만 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 끼에 11,000원인 셈인데요. 점심 한 끼 해결에 10,000원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올랐죠.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물가 관련된 이야기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물가, 인플레, 뭐 문제입니다. 네. 한전이 1분기, 2분기에는 그 인상을 했고 이번에 네. 3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네. 했습니다. 정부 방침 나오면서 한전은 주가가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자, 이렇게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한된 그 배경이 물론 있죠. 하지만 다 이렇게 동결에 나설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교통비 예. 같은 경우는 뭐 버스, 지하철,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요금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미 모양입니다. 올렸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추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네. 계속해서 우리 매일경제신문에도 등장하는 많은 단어가 빅데이터상으로도 빈도상으로도 물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미국은 이미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다면 자이언트 스텝도 여러 차례 밟았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더 물가 이야기를 지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깜짝 놀랄 일이 10,000원 김밥이에요. 김밥이 10,000원이에요. 네. 예전에 1,000원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네. 한 줄 1,000원. 근데 10,000원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뭐 10,000원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가 각종 이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상승, 그다음에 요금 이야기가 우리 귀에 이제 뭐 피가 나오도록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그칠 리는 없다.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한전이 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적자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더 요금을 올려야 될 텐데 동결을 했느냐? 그 이야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로 전환을 했다. 숙고 끝에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하수도 요금, 각종 다른 요금들. 그런데 대폭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에서 목적하는 그 물가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건 또 모르겠어요.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한전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요금을 몇 차례 현 정부 들어와서는 올렸기 때문에 4번, 5번인가요?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계속해서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적자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적어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는 2차 전지처럼 터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염두에 두시라. 네, 왜? 네. 이건 이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에너지 의존도가 사실상 원유나 이런 쪽은 거의 100%잖아요. 가스 쪽은.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급이 안 되는 국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중소형 효율성이 높은 원전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쪽이 대기업이 많지 않은 건 좀 약간 단점일 수도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스마트 그리드 하면 이 기업이 떠올랐는데 여전히 건재하다. 그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매일경제TV 또 매일경제신문에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이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좀 더 우리가 좀 주시해서 예의주시해서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물가 시대에 지금 뭐 에너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 그리드로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네. 물가를 잡는 방법일 텐데요. 지금 연준에서는 6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지금 1.75%포인트 이렇게 벌어졌는데
자,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여러 가지 뭐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7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는 쪽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금리를 당장 올려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한계는 좀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게 기축통화에서의 긴축의 개념과 그렇지 않고 우리는 원화 금융통화의 관리 측면에서의 금리 인상의 개념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신경을 써왔던 부분은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왔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신종호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연히 빠져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과 한국이 많이 난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분명히 하지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동안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는 잘 안 내보낸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조금 그래도 저는 7월 금통위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한은에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는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물가 관리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이나 관리에 대한 지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까 김밥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한 줄에 10,000원 하는 충격적인. 많은 김밥이에요. 네, 10,000원 김밥도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30개월 연속해서 외식 물가가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지갑에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외식 물가 현황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 좀 구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원료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원료 가격이 뭐 지금 선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당장 이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밀 가격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각종 그 외에 전반적인 부대 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가 상승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뭐 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이런 각종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팜유 가격도 마찬가지고 원료비 인상도 있고 제반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식 물가 비용이 좀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당을 갔다가 메뉴판을 이렇게 딱 펼쳐 놀래요 제가. 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요즘,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수용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과 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추경호 부총리는 라면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한다고 소비자들의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그냥 뭐 조금 더 내더라도 먹고 말지 라면 못 참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할당 관세율을 0%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 물론 조금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당 관세율만으로 가격이 갑작스럽게 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을 더 빨아들이고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농심이나 삼양이나 또 오뚜기나 롯데는 이게 기회가 돼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따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근원 물가 그럴 때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잖아요. 저는 이 여름철에 우리 이 여름철에는 썸머 시즌에는 오히려 식음료 쪽으로는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격 수용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에너지 쪽으로 북반구 전체가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는 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원 물가에서 제외되어 있는 식음료와 저는 에너지 쪽에 오히려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서 투자자들은 더 들어가야 된다. 가스공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롯데 칠성이나 빙그레나 SPC가 됐든 이쪽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를 아우르는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물 생산지에서 좀 건조한 기후 때문에 네. 사실 곡물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도 사실은 저희가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 또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를 목표치는 2%입니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좀 우리가 다뤄야 되는 다른 주제 하나 있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좀 네, 요약을 네.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달에 3.3%였는데 요게 이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제 중반 정도에서는 한 2% 정도 예상이 되는데 또 올 연말로 가면서는 네. 한 3%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말 가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이제 에너지 가격 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근원 물가가 계속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또 환율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으면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수요 증가도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의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좀 가파른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점차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이익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 대체로 어떤 쪽이 이 생산자 물가가 내려갔냐 이제 분야를 좀 보시면 네네. 석유나 화학이나 금속 제품이에요. 그러면 석유, 화학, 금속 제품은 일단 원료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원료 가격이 좀 내려갔고 또 에너지 가격도 좀 내려갔으니까 생산자의 물가 지수가 내려갔구나.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매출만 잘 확보가 된다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파는 가격 자체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조금 적정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경기가 안 좋은 상태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가격을 내려도 수요가 활성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수요가 받쳐주면 경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 이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짧게 요약드립니다.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민감주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자조전입니다. 자조전, 자동차, 네. 조선, 전선 쪽을 눈여겨보시면 전선이군요. 좋겠습니다. LS, 네. 현대기아차, 뭐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현대, HD, 또 삼성, 또 하나까지 다 포함되겠죠. 네. 네, 오늘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조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전해주신 배종찬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